자, 힘든 장 속의 종목 체크를 이어갑니다. 힘든 장이지만 제가 종목들을 많이 좀 보고 또 시야를 넓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종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올해 이제 손실을 내지 않고 있다. 작년 거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수익이 목표입니다. 근데 뭐 작년 대비 수익이 몇십 퍼센트 뿐이 안 났다라는 거는 저희 목표에 맞지 않는 거죠. 해서 종목들 저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식견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온테크와 코이즈 두 종목 살펴볼 건데 일단 네온테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 네온테크입니다.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한 이틀 정도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업종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나와 있습니다. 제품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 이슈가 되는 건 정부에서 드론 택배 허용한다 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요즘은 표현을 합니다. 플라잉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플라잉카라는 거는 날르는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뭐 드론, 그냥 드론이라고 하면 또 표현이 안 맞고, UAM 같은 경우는 도심 항공 해가지고 뭐 빌딩 꼭대기에서 떴다 내렸다 하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비행기와 드론과 헬기의 좀 애매한 그 위치, 그걸 잡기 위해서 UAM이라고 불러야 된다 하더라고요. 해서 관련주 네온테크가 현재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온테크 대응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드론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 서울시에서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긴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드론 택시를 들여왔지만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그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정권이다 보니까 정권? 전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흘러갔는데,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딸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희한하게 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재밌다 그러죠. 한국의 모든 옥상들은 초록색이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큰 건물들은 모두 다 H가 써있죠. 헬기. 그럼 이걸 잘만 활용을 한다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천 혹은 뭐 김포에서 여기서 도시로 가는 수준, 예를 들어서 강릉으로 간다든지 제주도로 간다든지 부산, 울산 이런 거리였는데, UAM 같은 경우는 시 단위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뭐 강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도심으로만 따지면은 뭐 성남시에서 고양시로 간다든지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좀 더 얕은 범위인데, 뭐 초반에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겠지만 기술력은 거의 다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기대감과 실적이 동반되면 이거는 실질적인 실적 동반 성장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시장적인 요인 때문에 얘가 이만큼까지 뿐이 못 가는데, 시장이 작년 흐름에 이만큼의 호재가 발생을 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깝다 라는 부분인데, 뭐 흐름은 좋으니까 저희는 이 흐름에 어느 정도 기댈 필요가 있겠고, 그 흐름은 일본 기준 62평 잡고 추세가 잘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더 뜨거워지는 바람에 약간의 오버페이스가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밀렸는데 그렇다고 흐름이 끝났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봤을 텐데 일봉 62평 잡고 가는 게 맞겠고요. 이탈 마감이 나온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뭐 지금 흐름도 충분히 시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한적인 시간에 좀 짧게 말씀드리니까 다소 두서가 좀 없을 수 있는데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일본 기준 62평 잡고 하자.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이즈 살펴볼 텐데, 코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N자 곡선 그리면서 턴어라운드 성공했습니다. 이게 상승의 깃발 추세로 좀 이어지나 했더니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전고점 돌파 마감하지 못하고 22평도 밀어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 대응법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종목 코이즈 되겠습니다. 코이즈는 시가총액 79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적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좋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오를 때 화끈하지만 내릴 때도 화끈하다 라고 봐야 됩니다. 업종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 사업이 액정 보호 필름과 백라이트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코이즈 같은 경우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이재명 관련주 내역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주로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선주인데 왜 벌써부터 떠들썩하냐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돼요. 대선주들은 보통 매집이 들어가는데 그 매집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집니다. 수년 전부터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이 종목을 어느 정도 테스팅을 했을 때, 물량 테스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대장주가 되는 거고요, 어떤 종목은 부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이 대선주의 대장에 해당하는, 대선주 대장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10배까지도 이제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이즈도 지금 일종의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장주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지금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죠. 2,000원에 출발했던 코이즈가 12,00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흘렀어요. 그죠? 이 부분이고, 원래 단순 대장주는 이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이 아니라 대선 1년 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 주가가 1,000원대였는데 7,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7배 급등을 했었다 라는 거고요.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로 드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팜젠사이언스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장기 차트를 보면 앞으로도 똑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팜젠사이언스는 노무현 관련주였고요, 문재인 관련주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왔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관련주인데, 제가 왜 민주당 관련주만 얘기를 드리냐, 원래 보수 관련주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명맥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기가 뚜렷하죠. 무조건 여기가 하단, 여기가 상단, 주기가 뚜렷했어요. 무조건 하단에 잡으면 3배에서 5배 먹는다 라는 그런 법칙이 있었죠. 근데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명맥이 유지가 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그냥 단순 테마주로 매매하기는 진보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내려오는 줄이, 민주당은 뭐 86그룹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결국 민주운동 그 핏줄이거든요. 근데 보수당은 지금 보시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왔을 때 사업가였죠. 그러니까 관련주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이후 맥락이 이어지질 못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통 핏줄이지만 갑자기 나온 거죠, 대통령으로. 그리고 나서 윤석열, 이게 안 이어진다는 거죠. 계파가 전혀 다른 계파이기 때문에 이쪽은 종목들이 뭐 중구난방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기로 과거에 이제 뭐 디지털 조선이 아무래도 조선일보 해가지고 관련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뭐 얘도 가긴 했었네요. 그죠? 두 번의 대선에 홍준표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당시 갔는데 폭이 딱 봐도 작죠. 2배, 3배 그 정도였고, 과거 흐름은 또 모르겠고, 또 NK 같은 경우 이렇게 돼버렸어요. 중간에 또 반기문 총장이 나오면서 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테마는 뭐가 맞다 틀리다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 테마를 잡는다면 대선 테마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대선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윤석열 이후에 한동훈, 홍준표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뭐 홍정욱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쪽은 대선 테마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확실하죠. 그러면 친문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화합을 이룰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팜젠 사이언스가 또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NK 뭐가 있었죠? 이재명 관련주 하면은 에이텍 이런 것들이 있죠. 이미 저번 대선 때도 나오면서 이제 증명이 된 건데 이게 이만큼 갈 때가 이제 4배 정도 올랐어요. 대선 연결해가지고 또 이때도 이만큼 뭐 5배, 10배, 8배 정도 올랐던 거 같네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주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오르게 돼 있고 그 주자가 확실하다면 그 종목은 누가 당선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선됐나요? 안 됐죠. 근데도 이만큼 올랐죠. 근데 오른 고점이 20년도 8월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주는 대선 3년 전에 매수해가지고요. 대선 1년 전에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세력들도 이걸 위해서 대응을 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코이즈가 부대장으로 가고 있는데 뭐 코이즈도 좋지만 뭐 에이텍 같은 거 이런 거 확실한 거니까 지금 대선 이루어졌고 2년 있다가 24년도쯤 매수하시면 대략 25, 26, 27 27이나 26년도 한 3배, 4배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번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패턴이 이번에도 나타날 겁니다. 무조건 공짜로 먹는 수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